자, 첫 번째 단원 우주의 원소 분포와 빅뱅 우주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풀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건너뛰고 서답형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스펙트럼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스펙트럼은 총 3종류가 있었죠.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색의 띠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관측하면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와나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의 기체 방정관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통하여 원소를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체 방정관이라는 조건을 줬고, 그러므로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읽어보시면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에 여러 가지의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백색 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색 광은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고, 프리즘에서 파장별로 빛이 굴절을 하게 되는데, 긴 파장인 빛인 A는 빨강색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짧은 파장인 빛인 보라색은 B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빨강색 빛은 파장은 길고 그러므로 에너지는 작습니다. 반면에 보라색은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빛이 분해되어 무지개처럼 보이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건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A쪽은 빨간색 빛이고 B쪽은 보라색 빛이다.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가시광선에서 빨간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길다. 그렇습니다. 빨간색 빛이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길고 에너지는 더 작습니다. 2번,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죠. 어떤 스펙트럼이냐면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2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3번, 고온 저압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흡수 스펙트럼은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나타난다.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5번,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개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원자번호 1번이라고 선의 개수가 1개고 원자번호 10번이라고 선의 개수가 10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6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가 다르고 원소의 비율에 따라 선폭이 다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선폭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비율, 즉 밀도에 비례한다 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별과 은하를 관측한 스펙트럼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2번,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열 전구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온이죠. 그러니까 고온의 광원이 기체 시류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온인 상태의 기체를 넘어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열 전구의 등이 그대로 프리즘으로 왔다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했겠지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흡수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간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저온의 기체 시료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이 크게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굴절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빛의 파장이 짧을 때, 즉 에너지가 높을 때였습니다. 디귿 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이 관측이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온의 별 A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 관측자 B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측자 B가 관측한 별 A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8번 문제랑 패턴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은 고온의 광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관측자 입장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아니죠? 니은 스펙트럼에 여러 개의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이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부르죠. 디귿 스펙트럼 관측으로 저온의 기체 성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에서는 광원이 바로 스펙트럼을 때려박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에서는 광원이 들어가는 길에 저온의 기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흡수선이 생기게 되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리고 다는 가열된 기체가 그대로 방출선을 나타내므로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는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나의 기체는 저온의 기체일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흡수선의 발생입니다.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다는 백열 전구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과 같다 그랬는데, 백열 전구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디귿은 오답입니다. 리은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나와 같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나가 아니라 다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오답이고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뭔지 궁금하진 않지만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건 수소죠. 자, 그 다음에 보라색, 파란색, 붉은색의 파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장이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 그리고 파장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크고 파장은 짧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파장은 길고 에너지는 작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더 파장이 크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니은이 더 크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지금 이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니은은 기억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기억보다 파장이 길죠. 디귿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과 선의 위치가 같다 그랬는데, 선의 위치는 어떤 원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오답이고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기본적으로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체크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기체가 흡수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다 그랬는데 방출하는 빛이죠. 니은 가와 다는 서로 같은 원소를 관측한 것이다. 아닙니다. 만일 같은 원소를 관측했다면 방출선과 흡수선이 100%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나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 준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 레벨, 에너지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에너지가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즉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죠. 그리고 다는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다 라고 했는데 흡수하는 빛입니다. 니은 가와 나는 서로 같은 원소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13번과 다르게 14번에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와 나가 100%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귿 나와 다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가입니다. 가. 그러므로 디귿은 오답이고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수소에 의해 형성된 스펙트럼을 다는 헬륨에 의해 형성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나는 방출 스펙트럼, 다도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가와 나는 수소의 스펙트럼인데 다는 헬륨의 스펙트럼이죠. 그리고 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니은 가에서 수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의 일부를 흡수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나에서 선의 개수가 많아진다 라고 했는데 선의 개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고 해서 선의 개수가 추가로 많아지진 않습니다. 리을 다의 스펙트럼은 나보다 고온에서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나도 방출 스펙트럼이고 다도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의 스펙트럼이 나와 비교해서 더 고온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스펙트럼의 차이는 정확히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두 종류입니다.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 체크해가지고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성 원소의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선폭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 선폭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비라기보다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미지의 별과 어떤 원소 A에서 E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에서 E 중에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별을 구성하고 있다면 미지의 별의 스펙트럼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미지의 별에는 여러 개의 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를 비교해서 정확히 겹치기만 하면 미지의 별에 남는 선이 있더라도 그 원소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일치하는지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를 하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C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일치하지 않죠. D 보시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일치하지 않죠. 그러므로 찾으시는 정답은 A와 D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 AST와 어느 별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ST는 기본적으로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반면에 별빛은 지금 현재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AST는 모두 기체 방전관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는데 맞죠? 방출 스펙트럼이니까요. 니은 AST는 모두 서로 다른 원소이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D가 정확하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AST는 모두 이 별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디귿이 오답이긴 한데 C와 D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C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C, D 이 세 가지만 별의 대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과 원소 A, B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되고 A, B는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관측된 태양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B가 포함되어 있다. B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일치시켜 보면 되겠죠.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선폭을 분석하면 선폭은 기체의 밀도에 비례를 하게 되고 그 뜻은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몇 차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고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자, 허블이 관측을 하기 이전까지는 우주가 정지에 있다는 정적 우주론과 우주는 팽창한다는 팽창 우주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발견한 사실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허블 법칙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블 법칙에서는 후퇴 속도 V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R에 비례하고 그 비례에 대한 상수 허블 상수 H를 곱해 주었었죠. 자, 다시 말하면 후퇴 속도는 멀수록 높아진다, 빨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은하 A, B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은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은하 A에서 보시면요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B에서 보시면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죠. 파장이 긴 쪽, 즉 붉은색 방향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색 편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파장이 늘어지기 때문이고 그 뜻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은하 A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은하 B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 네, 그 증거가 바로 적색 편이죠. 3번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B의 후퇴 속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후퇴 속도가 클수록 적색 편의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B가 더 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후퇴 속도도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3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은하 B는 A보다 먼 거리에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관측 결과로 허블은 우주의 팽창을 밝혀내었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가 서술형이긴 한데 이 그래프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법칙을 쓰고 그래프에서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X축은 지금 거리가 나타나 있고 Y축은 후퇴 속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허블의 법칙에서 후퇴 속도는 V라고 표기를 하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V는 HR이다 라는 공식을 적을 수가 있겠고 이 법칙을 허블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허블 법칙에서 우리가 이 H라는 허블 상수는 R분의 V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R분의 V는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울기가 곧 허블 상수가 되는 것인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한글로 쓴다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과 다르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량의 증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온도는 감소를 해야 하고 밀도 역시 점차 감소를 해야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변화를 옳게 비교한 것은 그랬습니다. 26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는 표로 꼭 암기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장한 과학자 같은 경우에 빅뱅은 가모프죠. 조지 가모프고, 그 다음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했습니다. 거꾸로 썼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우주의 크기는 빅뱅과 정상 우주론 모두 팽창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2번도 오답이 되겠죠. 3번 우주의 질량은 빅뱅 우주론에서는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상 우주론에서는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4번 그 결과 우주의 밀도는 빅뱅 우주론에선 감소하고 정상 우주론에선 일정하다.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빅뱅 우주론에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는 감소하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므로 5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정답이 되겠죠. 2번 우주의 부피와 질량은 계속 증가하였다.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정상 우주론이 되겠죠. 3번 과거의 우주 크기는 현재보다는 작아야만 합니다. 팽창 우주이기 때문이죠. 4번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5번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들이 계속 생성되어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 우주론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빅뱅 우주론에서는 물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6번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관측하였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그 관측한 증거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죠. 7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은 이 우주론의 증거가 맞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물리량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가가 빅뱅입니다. 나가 정상 우주론이죠. 그럼 우주의 밀도는 빅뱅선 감소하고 우주의 온도도 감소합니다. 정상 우주론에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우주의 온도 또한 일정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가는 빅뱅, 나는 정상 우주론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므로 기억은 감소이다. 그랬는데 기억은 일정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감소이다. 그랬는데 디귿은 일정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우주론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사실 가모프랑 호일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가모프는 빅뱅 그리고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다 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시면 현재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빅뱅 직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며 밀도는 감소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일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모프가 주장하는 우주론, 즉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오답입니다. 니은, 호일이 주장하는 우주론, 즉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짐에 따라 질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귿, 기억 중 헬륨이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리을 우주 배경 복사는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론의 증거이다.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고 대표적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죠.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은하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억 보겠습니다. 정상 우주론의 모형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우주의 평균 밀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맞겠죠? 디귿 은하의 A에서 C는 점점 멀어진다 라고 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리을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죠. 따라서 리을도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를 보시면요, 둘 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에는 지금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나는 그냥 부피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가는 정상 우주론이 되고 나는 빅뱅 우주론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니은 나에서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은 정상 우주론 즉 가입니다.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나를 지지하는 즉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겠죠.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도 같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둘 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은하의 개수가 그대로인데 나에서는 추가로 생기고 있죠. 그러므로 가는 빅뱅 그리고 나는 정상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우주론에서 비슷한 변화를 나타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질량도 밀도도 아니고 우주의 크기 즉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허블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어느 빅뱅 우주를 풍선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선 표면에 고정시킨 단추 ABC는 은하의 물결 무늬는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V는 HR이라고 했고 이 뜻은 후퇴 속도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추가로 생성되지는 않고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여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디귿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나에 해당하는 우주가 가보다 더 높다라고 했는데 낮아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파장이 이 정도 길이었는데 퍼지게 되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 뜻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될 거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두 이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점선 안의 부피는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좀 보시면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정상 우주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에 보시면요. 3개의 은하가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해도 3개의 은하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서로 멀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는 우주의 크기가 수축하였고 나는 팽창하였다. 둘 다 팽창했습니다. 니은 가에서 우주 전체 질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기 때문이죠.
디귿 나의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이게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디귿은 정답입니다. 리을 나는 먼 은하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적색 편의를 설명할 수 있다. 적색 편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 정답이 되겠습니다.